네, 236쪽에 본등기 효력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권 변동적 효력. 본등기 하면 물권이 변동되고요. 2번에 보면 순위가 확정되죠. 3번에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대항력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 그러니까 등기 안에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예. 갑이 을하고 지상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 되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지료 약정을 했어요.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답니다. 갑은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등기 안 했다고 해서 둘 사이의 지료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지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줬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은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면 임차권 등기 안 했으니까 새로운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대항력인 거고요. 점유적 효력이죠.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우리가 본 거예요.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를 10년만 하면 되죠. 그럼 등기를 했더니 마치 그 등기가 10년 동안 뭘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등기의 효력 중에서는 우리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오른쪽에 등기의 추정적 효력. 우리가 소위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르죠. 일단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건 등기 명의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추정력이 미쳐요. 불리한 경우도 미쳐요. 등기 명의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추정력은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돼 있으면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꼭 유리한 경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유불리와 상관없이 등기된 자에게 추정력이 미치고요. 이때 추정력이라는 것은 권리가 추정이 되고 원인이 추정되고 절차가 추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근저당권자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근저당 등기가 돼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뭐가 추정이 돼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실제로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매로 추정해 주고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이 추정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얘는 뭘 받은 걸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추정이 되는데 근데 표시란에는 추정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이게 표시라는 건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사실에 관한 문제죠.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것들은 추정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전 등기의 추정력인데요.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추정력은 제3자에게 미치는 거 당연하고 문제는 전소유자에게도 미치느냐. 전소유자에게 미치죠. 전소유자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직전 명의인 또는 뭐 당사자 사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전부에게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이전 등기는 외부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 당연하고요. 누구한테도 미치냐면 전소유자. 그럼 둘 사이에 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갑이 무효를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이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을의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이게
각종 시험에서 등기의 추정력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3자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쳐요? 전소유자. 그럼 만약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렇죠? 제3자한테도 미치고 전소유자에게 미치니까 다 미치는 거죠. 예. 다 미치고요. 그런데 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은 사망한 자 신청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사망한 자 신청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건 추정력이 깨져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사망 전에 뭐가 있으면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넘어오면 깨져요? 허무인으로부터. 허무인은 실제하지 않는 자고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되면 추정력은 깨지게 된다라고 했고, 또는 공유 등기에서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게 되면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봐요. 세 사람이 공유라는데 공유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치면서 3분의 4죠? 이렇게 되면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공유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등기가 되면 하나 좀 기억해 두실 점이 대리권의 존재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제3자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고요. 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이건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니까 얘가 등기 안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입증할 거냐?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해야 돼요. 병이 입증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대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만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등기의 추정력을 얘기하기 전에 원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원칙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억나시죠? 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의 등기가 병으로 이제 이전이 됐어요. 이제 뭐가 돼버렸다고요? 등기가. 그러면 이 병이 등기를 했더니 갑이 나중에 이거 뭐야? 난 판 적 없는데 이거 무슨 등기야? 말소해라고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당신이 아니라 을에게 샀다.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이 된 건데요. 근데 병이 을한테 살 때 을이 당신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예요. 그럼 말소를 구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그건 무권대리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고 등기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누가 입증할 것이냐.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원래 누가 입증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왕에 이미 뭐가 돼버렸으면 등기가 돼버렸으면 이 등기에는 이 제3자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이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스스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할 필요 없고요. 갑이 그걸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에는 뭐가 인정이 돼요?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추정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전 등기고, 두 번째.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뭐가 추정되냐면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원시 취득의 사실이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정받았다. 이게 입증이 되면 추정력은 유지되어 깨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근데 건물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토지의 보존 등기를 했는데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뭐 최초로 사정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정이라는 건 뭐 옛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강제로 조선 촌독부가 만들어져서 토지조사업하고 임야사업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조사업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된 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거기에 사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토지의 보존 등기가 추정력이 유지될 수가 없다. 깨진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원시 취득의 사실은 추정이 되는데 보존 등기는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나 이전 사실은 추정해 주지 않는 거야. 보존 사실만 추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갑이 소유권을 보존했다, 원시 취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요. 그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유지되어 깨져요. 바로 깨지는 거예요. 얘가 원시 취득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A가 신축한 건 맞는데 이걸 갑에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A는 일단 뭐부터 했어야 돼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줬어야죠. 근데 세금 안 내려고 매수인에게 곧바로 보존 등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을 썼죠. 앞머리가 생략이 되었다. 모두 생략 등기는 결국 무엇의 일종이냐면 중간 생략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중간 생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입증할 거냐죠.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한 갑이 이 매매라는 적법한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A가 이 매매가 없었거나 무효임을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죠. 갑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도 있는데 왜 얘가 입증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등기라서 그래요?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권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지 않아요. 그럼 권리 변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갑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랑은 다른 게 이전 등기는 등기부상으로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게 추정되고 적법한 원인이 추정돼요. 아, 매매했나 보다. 그럼 이 등기부를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돼야 안 돼요? 이거 보면 되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깨라는 거야. 그게 원칙인데 근데 이건 지금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야? 보존 등기. 그럼 등기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갑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인적 사항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갑이 처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등기부를 가만히 지켜보면 A한테 샀네 샀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추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누가 입증하라고요? 갑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보존 등기.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건 일반 이전 등기와 일반 보존 등기를 본 거고요. 근데 특조법상에 의한 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조법상의 등기. 그러면 일반 등기와 달리 특조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은 훨씬 더 어떻다고 있어요? 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사망환자 신청 이러면 등기 추정력 깨진다고 했고, 또는 뭐 원시 취득자가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깨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깨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증서나 확인서와 같은 이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지면 그때는 깨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등기보다 훨씬 더 강한 추정력이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교재를 좀 보면 237쪽이죠. 첫 번째 A번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A번의 첫 번째 점. 누구한테도 인정되냐면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직전 명인, 전 소유자에게도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깨져요. 사망한 자 신청이면 깨지는데 그 다음 조심하셔야죠. 그러나 사망 전에 뭐가 있어요? 등기원이니까 사망하기 전에 다 해놓고 사망한 경우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사망 후에 경료되어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던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깨지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으면 깨진다고 했고, 세 번째 점은 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108쪽 한번 보세요. 108쪽. 108쪽을 한번 보세요. 108쪽. 그 108쪽에 대리권의 의 있죠? 예, 거기에 셋째 줄에 한 편 이렇게 한 편.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입증하라고요? 상대방이 저 사람 대리권이 있어라는 걸 입증해야지 등기를 받아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미 이건 이제 뭐가 돼버렸을 때, 등기가 돼버렸다면 대리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기 안에는 그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추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구별하셔야 돼요. 섞여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238조. (238쪽의) 그 박스 밑에 B번의 보존 등기 추정력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 변동,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이고요. 그 위에 판례 박스 한번 볼게요. 238쪽에 판례 박스 위에 거 1번.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의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 밑에 볼게요. 계속.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른 과정이 다소 잘못 설명되거나 주장되었다고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 증여받은 거야 라고 주장했대요. 그럼 이 경우에 추정력이 깨져야 안 깨져요?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증여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대요. 그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다면 거기에 이른 과정이 다소 잘못 설명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등기 기록이 매매라고 돼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추정력이 유지될까 깨질까요? 그건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2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지, 이걸 위조하셨으면 또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3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었다. 적법 절차가 아니래요. 그게 입증되었다. 추정력은 바로 깨진다라는 거고요. 4번은 뭐 좀 전에 봤죠.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게 추정되고.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보세요. 239쪽에 등기 추정력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절차, 적법 절차의 추정력이 미치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한테도 미친다고요? 전 소유자에게 미치고, 그리고 어디에도 추정력이 미치냐면 원인, 적법한 원인에 추정력이 미치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번, 아까 봤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되었다고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 최종 명의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라는 판례였고요.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 나왔던 1번 판례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답은 5번이고요. 이런 질문은 1번에 넣어주고 하면 좋을 텐데 5번에 가요. 자, 다 보셨고요. 동산물권 변동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으로 충분하고 출제 비중은 거의 없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244쪽의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물권이 소멸되는 건 공통적인 소멸 사유는 목적물의 멸실, 기간 만료, 혼동 등등이 있고요. 그 포락 판례 하나 좀 봐두시라고 했죠. 밑에 244쪽에 포락이 되었다. 그 토지가 있는데 바닷물이 넘쳐서 토지가 잠겼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하죠. 나중에 제방 등의 축조로 다시 성토화되었다면 소멸되었던 사건이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판례 그대로 봐두시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하천법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민법에서는 요 판례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인데 물권 중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냐면 용익물권. 용익물권만 걸려요. 몇 년에 걸려요?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 나오죠. 조문을 볼게요. 191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소멸해야 되는데 그게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면 제3자가 피해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좀 보시면 혼동. 목요일날 결혼 휴강이에요? 그 특별법 안 들으신 분들 있죠? 이날 좀 꼭 들으세요. 그렇죠? 그날 하루 종일 딱 하루 쭉 한번 진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나중 되면 양이 많아져요.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 있잖아요. 오늘 151일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미리 안 해두면 마지막에 가면 그게 양이 많고 이러니까 부담돼서 못해요. 그러니까 딱이네. 기회는 찬스고요. 자, 혼동이에요. 혼동.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하죠. 이게 이제 혼동인데. 근데 이 혼동으로 소멸하려면 이 등기해야 소멸이에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건 법률 규정으로 191조 이하는 소멸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건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절대적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을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절대적이죠. 근데 이러한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게 된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소멸되었던 지상권은 영원히 소멸해요?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려면 얘가 뭘 취득해야 되는 거냐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지상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판례에 뭐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을이 지상권자예요. 근데 이 소유자 갑한테 을이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 채권을 위해서 담보로 부동산,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사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자인데 땅 주인에게 뭐 했다고요? 돈 빌려줬어요. 그럼 돈 빌려주면 담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보를 어떤 담보를 설정한 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의 담보. 이게 무슨 담보예요?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는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언제 소유자가 된다고 했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받았지만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면 소유권 등기가 먼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변동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이것도 봤어요.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칩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겼는데 갑이 그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 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죠. 그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병한테. 뭐 특별히 이의제기했다는 말이 없으면 병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얘가 지위를 승계하는 건 얘가 처분 권한,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매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증여받았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병. 그러면 얘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갑에게, 소유자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임대인 지위 승계해야 하나요? 안 해요. 양도담보로 등기한 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얘는 언제 소유자가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분 권한을 갖지 않으면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히죠. 자기의 지상권을 저당 잡힌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 잡을 수 있어요. 뭐 나오면 안 되고. 지역권에 잡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근데 문제는 그 원칙을 관철시키면 지상권이 없어지면 대상이 날아갔으니까 모두 없어져요. 저당권.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민법 제191조 1항 단서에서는 누구를 위한 규정을 뒀냐면 제3자.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 제3자를 위한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이 제3자를 위한 규정을 뒀는데 학설과 판례는 이걸 더 확대시키죠. 그래서 제3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본인이죠. 자기를 위해서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보다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열위,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A라는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양수해서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건물에 자기의 저당권이니까 이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B라는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매수해서 소유자가 돼서 이게 원칙대로 소멸되어 버리면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1순위로 승진하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A가 피해를 보죠. 그럼 이런 일은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3자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가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지상권자가 이 땅을 샀어요. 매수해서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원칙은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죠. 그런데 여기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선순위의 제한 권리가 없는 강력한 1순위의 저당권이 되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A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A가 아니라 B가 매수를 해서 B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B가 소유자가 되면 B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왜요? 후순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뭐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보다 후순위,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면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럼 존속해요? 소멸해요? 후순위자가 있으면 얘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존속시켜줘야죠. 근데 후순위자가 없어요. 내가 꼴등이다. 원래 꼴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여기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임차권자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여기 B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나중에 설정했어요. 그럼 A가 이 주택을 매수해서 소유자가 되면 이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지금 A가 임차권자로 대항력 갖췄고요. 그리고 B가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어요. 이거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멈칫한 건 우리가 심화과정 때, 재난과정 때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경매가. 그래서 A가 경락을 받았다. 임차인이. 그러면 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했죠. 이건 왜 소멸한다고 했냐면 얘가 소유자가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 다 어떻게 되니까? 소멸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깐 머뭇하신 것 같은데 요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경매인 거고 보통 이제 일반 양수, 일반 매수 이런 말 나오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교재해 볼게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까지. 그래서 246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자신보다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2번 그 판례고. 그리고 밑에 괄호 4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두 개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점유권하고 2번에 광업권. 이건 뭐 얼마든지 본권과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중에 돈 내고 샀다. 그러면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보죠.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그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은 걸리지 않는 거죠.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저당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고요.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아까 나왔죠? 용익물권들은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순서가요. 갑이 땅 주인이고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을의 지상권. 그 다음이 저당권 병 거 들어왔잖아요. 근데 누가 샀대요? 병이.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가. 근데 이 사례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하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점유권 편으로 들어가는데 점유권 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숙기 잘 하시고요. 예, 용일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